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민단체가 이 고발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그 핵심 쟁점이 뭔지를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죄명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고발한 죄명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또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그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그 경남의 그 여론조사하고 언론을 하면서 네네. 그 김건희 여사에게 지난 2022년 10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공천과 관련해서 이게 그 김영선 후보를 공천하는데 청탁을 했고 네. 그 청탁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의혹. 더불어서 또 아까 얘기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유리한 여론조사를 그 명태균 씨가 자신의 언론사를 통해서 하고 예.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청탁을 해서 당선이 됐던 그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이 대선 이후에 일정 금은 돈을 받았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형사 고발을 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향후에 지금 이른바 특별히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공수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도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쓸리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뭐 바로 직접적으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라고 봐야겠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고발 사건을 취급할 때는 고발인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네. 그 이후에 관련돼서 뭐 압수수색을 거친다든지 한다면 뭐 증거 문제를 분석을 하고요. 관련 참고인이라든지 그리고 함께 고발된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또 순차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발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대통령 부부가 뭐 오늘 당장 뭐 직접 뭐 이렇게 수사를 받는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동훈 이 공수처장이요 어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그렇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개입과 관련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형사적으로 바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예. 정치자금법, 정치인의 돈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인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범죄 중에 정치자금법, 즉 명태균 씨가 그 예.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유리한 여론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이 그 창원 지역에 그때 그 국회의원이었다고 할 수 있는 예. 김영선 의원 측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 고소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다만 그 기자들과 어떤 그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어떤 그 고소 고발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잠재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예.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은 그런 상태인 거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명품을 건넨 뭐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오늘 열립니다. 김 여사 수심 이때와 이제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수심위에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렇죠. 검찰 측에서는 직무 예. 관련성이 없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뭐 명품 화장품이라든지 명품 가방 이렇게 건넨 금품과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을 뭐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든지 뭐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대통령 권한과 관련된 내용들을 본인이 청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사실 그것은 직무 관련성 있는 그런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거나 또는 접견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건넨 금품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 이제 불기소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그렇다면 최 목사 수심위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4개가 고소 고발이 됐는데 네네.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위계양 공무집행 방해나 주거침입 그리고 또 명예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그래요?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최 목사가 직무 관련성 내지는 청탁 여부에 대해서 진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신빙성의 문제가 되고 더불어서 본인이 청탁보다는 접견 자체를 위한 어떤 감사의 인사 쪽으로 얘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청탁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긴 녹음 녹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청탁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검찰 수사에서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적어도 청탁금지법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대신에 다른 뭐 주거침입이라든가 예. 위계 공직방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수사를 계속해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